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두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반발과 우려가 큽니다. 역시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 때문일 텐데요.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방류 결정을 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26만 톤. 도대체 그 안에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특히 트리튬이라고 하는 삼중수소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던데요. 예, 삼중수소는 이제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쳐서 처리가 된 건데요. 삼중수소는 제거가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또 더 중요한 유독성 핵종들이 있는데 네. 그런 아주 미미한 양에 포함되어 있지만 유독성이고요. 그래서 이 트리튬이라고 하는 삼중수소는 인체에 유해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쌓여있다. 그래서 처리한 그 오염수가 지금 70%가 지금도 기준치를 초과해서 저장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삼중 수소를 비롯해서 방사성 이런 물질들이 얼마나 위험할까요? 또 우리가 이런 방사성 물질을 직접 마주할 일은 없겠지만 이 수산물을 통해서 섭취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럼 이럴 경우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원전 폭탄처럼 피해를 입었을 땐 무지막지한 피해를 입지만은 그건 바로 이제 신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준치 소위 이하라고 하는 아주 작은 양의 피폭은 이것이 체내에 들어가는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미미한 양이라도 네. DNA에 들어가 있는 수소와 삼중수소가 치환이 일어나서 DNA를 손상시키거나 기형적인 변화를 줍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암으로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보고가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특히 미미한 양이라도 이번에 결정한 20년, 30년 동안 꾸준히 내보내는 장기적인 배출은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일본 정부의 얘기로는 일본 국내 기준의 40분의 1 이하로 희석해 내보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어느 정도 희석 효과는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처리 방류 상황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희석해서 내보낸다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농도를 낮추는 거지 네. 방사능의 강도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확률적으로 약간 떨어질 뿐이지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저하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미세한 양이라도 우리가 굉장히 안 좋다. 그리고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이미 방류하는 것 자체를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일본은 이 오염수 저장 탱크의 용량의 한계를 이번 방류의 주된 이유로 들었는데 이게 근거가 될까요? 또 이 방류 외에 육상 보관이나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일본에서 동경전력이 한 4가지, 5가지의 처리 방안을 두고 검토를 해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해양 방류가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나와 있고요. 그것 때문에 즉 경제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 처리수가 그 오염수 저장 탱크에 지금 있는데 2022년 4년까지 다 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하지만 일부 부지가 더 있습니다. 저장할 수 있는 부지가 있고요. 그것은 일본이 해양 방류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후쿠시마 오염 사고 때 어마어마한 핵 방사능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이번에는 그때는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지금 의도적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구 생태계나 환경을 고려할 때 무책임한 자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2년 후쯤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다면 해류를 타고 이동을 할 텐데요. 어떤 경로로 언제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즉시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일본 해산물을 우리가 수입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연안에서 잡히는 어종부터 우리한테 바로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쿠르쇼 열도를 타서 쭉 위로 올라가니까 홋카이도까지 있는 멍게까지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수산물을 수입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방류를 꾸준히 장기적으로 할 때는 네. 반대를 해야 됩니다. 이 해양 방류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로 국제해양재판소에 그 일본의 결정을 제소하는 방안이 있다고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이 만약 제소를 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네. 네. 예,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것이 나와서 연안 해산물에 영향을 주고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일본에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해산물을 먹어야 될 권리가 있고, 일본은 자기네들 오염된 거 문제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한테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재판으로 가서 해결을 해야 될 걸로 보이고, 또 우리가 유리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일본 정부의 결정에 우리 정부도 여러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대사를 불러서 항의도 했는데 아직 본격적인 대응은 나온 게 없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요? 또 일본 정부에 어떤 요구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웃 국가잖아요. 네. 우리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이웃 국가고, 그러면 이웃 국가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게 국제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사능을 오염시키고 또 방류를 할 때는 이웃 국가들과 진지하게 이 문제를 논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과 협의를 해서 미국이 동의했으니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실례다. 거기다가 엄청난 기금을 제공하는 IAEA 그쪽에서 동의를 했으니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국제안전기준에 적합하다. 이거는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조치입니다. 그럼 미국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교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육상에 저희 전문가들 볼 때는 육상에 장기적으로 저장을 해서 그 강도와 직접 연관이 되는 반감기를 충분하게 거친 다음에 그 방류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와 함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